더블록 7편 늪지대에 정착하면서 성지를 찾다. 이들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목표를 먼저 세우고 행한다. 예를 들면 목표의 설정이 없다면 길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길은 목표를 필요로 한다. 일상에서 그렇듯이 사막에서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통해서만 길은 존재의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길가에서 만나는 수천 가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더욱 잘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표와 같은 길은 하나이며 목표가 있으면 길은 찾을 수 있고 동시에 길이 있으면 목표도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선순위를 목표 설정을 먼저 하면서 살고 있었기에 없던 길도 만들고 사막도 건너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사막 부족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시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먹는 몇 가지 식물에서 발견된 루틴 색소는 손상된 눈의 못의 혈관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좋은 시력을 써서 수천 년 동안 호주 대륙을 독차지하고 살아오면서 그들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아내고 터득했다. 야생에서 식량을 얻을 때 큰 문제는 독을 가진 식물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 또 그들은 독이 든 부분을 제거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런 독을 역으로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거나 짐승을 잡는 데 쓰기도 한 것이다. 늪에 도착하자마자 먹을거리를 먼저 장만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부터 구별하여 부족들에게 알려주고 추장, 선출과 결혼, 예식이 끝나자 식량 확보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련한 음식물로 만찬을 즐기며 내일 아침 일찍부터 각자 살 집 마련을 하기로 결정하고 집 지을 위치와 어떤 집을 지을 건가를 의논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신혼들은 행복한 첫날 밤을 보냈다. 이들이 갖는 행복은 헬렌 켈러가 죽음을 앞두고 말한 그런 행복이었다. 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느끼는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나폴레옹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 않았다라고 투덜거렸듯이 행복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돈, 지위, 조건에 있지 않고 100% 마음먹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들은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다. 아침이 밝아오자 부락을 이루기 위해 주술사 비슬의 지시를 받으며 공동회의 장소와 각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 여기다 터를 잡고 살게 된 새 가디갈 부족에게는 하나의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다. 레드펀 지역을 떠나 이곳에 자리 잡지만 다시 레드펀 지역을 돌아가야 하는 지점인 중간지대는 항상 자기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공간과 시간이기 때문이다. 좀 더 서두르라고 다그치는 대신 잘 타이르는 그런 시간으로 허리도 펴고 마음도 펴고 다리도 두드리며 머리도 주물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비슬은 이 중간지대 생활이 빨리 끝나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들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사명을 자기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살 새로운 질서를 구상했다.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뱀이 자기 허물을 벗는 것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7살 때 믿던 것을 37살이 된 뒤에도 여전히 믿는다면 평생을 살아도 없는 게 없으므로 낡은 생각과 습관, 의견, 때로는 친구까지도 뱀이 허물을 벗듯 미련 없이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 사실 인간이 버림의 의미를 배우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뱀은 낡은 허물을 벗어도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필요한 과정일 뿐이다. 새 것을 받아들일
빈 공간이 없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사람은 낡은 짐을 벗어질 때 한결 젊어 보이고 마음도 젊어진다. 바로 이 원리를 새로 탄생한 이들 부족에게 심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 탄생한 부족을 스스로 능가루라고 부르기로 하고, 어디서 만나든 능가루라고 소리치면 같은 부족이라는 것을 서로 나타내는 암호로 사용을 하고 모두에게 알렸다. 이들은 아무나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보다 높은 차원의 영원한 의식이 개인의 의식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었다.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치료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상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상처 입은 관계, 우리의 신앙에 뚫린 구멍, 깊이 감춰진 두려움이라는 종양, 서서히 무너져가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냉정한 마음 등이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해야 할 상처들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생활터전을 새롭게 꾸며나갔고 자선을 퍼뜨렸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기쁜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꺼림칙한 운명이 기다리기 때문인 것처럼 스스로 능가루라고 부르며 살던 이들 부족에게도 많은 희노애락을 지닌 채 1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추장 그레는 아들 회손에게 추장자리를 물려주고 저세상으로 갔으며, 효손도 늙어 아들 화손에게 추장자리를 물려주었고, 화손이 또 늙어 아들 석손에게 추장자리를 물려주는 오랜 세월이 흐른 1900년도 초, 늪에서 큰 부족으로 번창한 가디갈 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문명이 들어와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 넓은 세상을 보려고 하며, 석손 추장은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 석손 추장은 백인 사이로 나가는 것을 사막에서 사는 뱀독을 가진 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장점에 속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사막에는 독을 가진 수많은 뱀들이 있으며, 그들의 독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지만, 개미집에 빠진 사람이나 말벌에게 쏘인 사람을 치료하는데 뱀독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백인 사회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부족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래서 에뮤를 떠올렸다. 에뮤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만 날지는 못하는 새다. 에뮤는 과일을 먹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식량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설물과 함께 씨앗을 퍼뜨리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곳곳에서 식물과 과일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백인 사회를 뱀이나 에미라고 본다면 어떨까? 추장 석소는 꿈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꿈은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다른 차원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으로 세계를 창조할 때는 조상이 등장하는 꿈을 꾼다.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처럼 영혼이 육체를 떠나 외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 있는가 하면 잠을 자는 꿈도 있다. 조상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길잡이로 꿈을 붙잡는 사람을 이용했다는 말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다. 인간관계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사건 뒤에 숨겨진 목적을 알 수 없을 때 그 해답이 꿈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석소는 꿈꾸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바로 잠을 청했으며, 잠이 오지 않아 고심하다 호흡법과 정신집중을 통해 꿈속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의식을 얻으려고 했으나 대답을 얻지 못했다. 그때 문득 성질을 떠올리며 그것에가 해답을 얻으려고 결심했다. 호주 원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의 선지는 대륙 중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붉은 암석으로 된 산으로 그것을 울룰루라고 불렀으며, 평원의 350m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이 바위는 한 덩어리로 된 암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곳으로 백인들은 에이지록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 제사의식을 지내려는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부족 젊은이들을 데리고 울룰루에 도착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깨어있는 의식이나 무의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창조주의 의식이라고 보면 된다. 그것은 바위와 식물, 동물과 인간 속에서도 존재하므로 신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육체는 우리의 영원한 부분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창조하고 보살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식을 통해 해답을 얻으려는 것이다. 제사 의식을 준비한 후 석손추장은 토템신을 향해 간절히 축원했다. 그동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백인들이 들어와 너무나 많이 사회가 변했으며 젊은이들이 그들 백인 사회에 들어가 동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아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으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그동안의 흐름을 토텐신에게 알렸다. 가디갈 족과 사막 부족들이 늪지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후 여러 세대가 이어가고 있는 동안 호주의 백인 정착자들은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된 배경은 호주를 유배지로 결정하기 전 영국은 산업혁명 초기 단계로 농민은 토지를 공장제도로 빼앗겨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석소는 그동안 보고 느꼈던 얘기를 천천히 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8편 초창기의 영국과 호주 식민화를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